지금 우리는 독창성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근데 현대사진은 형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딱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독창적. 독창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독창적 레시피, 독창적 스타일, 독창적 시선, 구도, 앵글, 그리고 독창적 프레임. 참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독창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창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진에서 과연 그 독창적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봐오지 않았던, 그래서 낯선 시선? 뭐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자신의 방식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그의 생각인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좋은 글귀들을 적재적소에 잘 버무려 내야 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진도 그러하잖아요. 갤러리에서 어떤 작가의 사진을 보면 어디서 본 듯한데? 라는 뭐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사진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딱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첫 번째는 좋은 사진 많이 보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라. 두 번째는 이야기하고픈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개인적인 것이든 뭐 사회적인 이슈이든 뭐 세계적인 이슈이든 그중 하나의 주제를 자기의 인생관과 철학 같은 걸 담아서 단지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해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좋은 사진들과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철학이 잘 버무러져서 자기만의 독창적 스타일로 표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게 어렵긴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수많은 고민들 중에 그동안은 뭐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지배적이었다고 하면, 근데 현대사진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변했죠. 모든 예술사의 진정한 변화는 형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쉽게 변화할 수 있지만 형식은 바꾸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는 독창성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는 시대거든요. 한 작가가 자신의 그 고유한 무엇, 즉 독창성을 갖지 못한다면 작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란 타인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진에서의 독창성은 더는 결정적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독창성은 서양 모더니즘 예술이 부여했던 특수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조는 이미 몰락한 지 오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현대 예술에서 작업의 가치는 독창성이 아니라 작가의 태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한 작가가 세계에 대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과거엔 좀 이분법적인 잣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현대에는 다원화된 가치가 문화예술 전면에 등장을 하잖아요. 여성이나 환경 문제, 소수자들의 인권, 동성애, 전쟁, 난민, 에이저, 그리고 제3세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술가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가치는 없습니다. 이 다양한 가치들을 어떤 작업 방식으로 작업하느냐, 이거거든요. 저널리즘 형식으로 가느냐, 다큐멘터리 형식이냐, 메이킹 작업 같은 순수 예술 방식으로 가느냐,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술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유럽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뉴욕이 중심이죠. 이것은 자본 논리에 의한 측면이지 유럽이 뉴욕이 문화예술 가치의 중심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서구 중심주의 시각에서 보던 시대에는 우리 문화를 주변부 문화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 인정하는 사진은 우리 문화의 실정과 무관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았죠. 또 반대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다양한 첨예한 문제들을 작업하더라도 서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평가는 인색했죠.
뭐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뭐 다시 거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희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의 문화는 지식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타 문화를 접촉할 기회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빨라졌고 많아졌고 또 중요해졌죠. 자, 문제는 수용의 자세입니다. 자생적 문화라는 것이 있을까요?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문화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아서 모든 문화는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 수용의 과정에서 얼마나 나만의 독창적인 것을 찾느냐,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느 정도 서양 중심주의에 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지 못해 노심초사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소 폐쇄적인 우리 것이 우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죠. 대학이나 여러 센터 등에서 사진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을 보면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죠. 그들에게서 외국에서 유행하던 사조나 스타일 등을 배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인생관과 철학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어떻게 버무려 내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배우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은 어떤 작업으로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지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과연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일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지 멘토님들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나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